자, 가족회원 여러분, 12월 26일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토목큐브의 이제 25년을 정리하고, 내년을 이제 잘 준비하는 시장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토목큐브가 25년도에 얼마만큼의 매출과 성장 가치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이제 3분기 발표 이후에 10월, 11월, 12월 달에 이제 매출 동향을 저희가 한번 추측도 한번 해보고, 왜 이렇게 주가가 이제 흔들리는가,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또 토목큐브에 그동안 공시했던 내용들을 보고, 지금 앞으로 어떤 영업망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26년도에는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도 아마 주가가 많이 흔들렸죠. 대장주에 양봉을 났다가 또 한 15분 만에 거의 47,000원대까지 쫙 밀었다가 다시 또 한 15분 만에 다시 또 보합권으로 또 당겼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 자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큰 손에 약간의 관심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토목큐브라는 것은 지금 신한증권, 유안타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키움증권은 12월 4일 리포트에서 대체할 수 없는 회사, 가장 의료기구로 토픽으로 토목큐브를 언급을 했고, 유안타증권은 증권사의 추천주로 토목큐브를 집어넣고, 또 신한투자증권은 유일하게 또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토목큐브의 가치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조용하지만 관심도는 매우 높은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바이오라는 회사는 정말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켜보지 못하면 절대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 제가 지금 그 10월부터 11월 달에 지금 공시가 발표가 안 되죠. 10월부터 11월 달에 지금 대전지방관세청에 지금 토목큐브가 있는 회사, 여기 유성구죠. 이 유성구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나가고 있나, 그것을 제가 한번 좀 찾아서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10월 달과 11월 달 현상이거든요. 근데 10월 달에는 지금 수출 나간 건이 0건입니다. 0건. 11월 달에는 수출 나간 건이 7건.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88만 8천 불 정도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량입니다. 12월 달이죠, 지금이. 12월 달인데 보통 토목큐브가 12월 달 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러면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 예를 들면 10월 달에는 지금 수출건이 0이었고 11월 달에는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HS 코드라는 게 생물 현미경을 말하는 부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찾아서 이 부분을 이제 집어넣어서 찾은 건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90118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000을 집어넣으면 더 정확한데,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단지 여기 있는 대전, 유성, 그리고 10월과 11월 달에 수출건, 그것만 이제 품목별로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7건에 88만 8천 달러가 수출이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 이거 토목큐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성이 지금 카이스트 지역에 있어서 그거 상당히 많은 이 벤처타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거는 아마 토목큐브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제 수출 내역입니다. 이 토목큐브가 올해 수출 내역을 보시면 1월 달에 1건, 2월 달에 3건, 3월 달에 3건, 그래서 1분기 내내 7건이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11월 달에 7건 있었다고. 지금 1분기 내내 7건이었어요. 2분기가
4월 달에 3건, 5월 달에 0건, 6월 달에 5건, 그래서 2분기가 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2분기가. 자, 3분기는 7월 달에 6건, 8월 달에 3건, 9월 달에 5건. 그래서 3분기가 14건의 수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11월 달에는 7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계약으로는 가장 큰 건수가 있었다. 지금 보다시피 올해 1월부터 쭉 보게 되면 7건을 기록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9월까지 수출이 364만 2천 달러, 364만 2천 달러의 그 수출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출과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얼추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도 토목큐브의 수출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24년도 볼까요? 24년도. 이게 제가 보여드린 건 24년도입니다. 24년도 토탈로 보니까 38건. 그죠? 38건. 그리고 23년도 토탈로 보니까 35건. 22년도 토탈로 보니까 22건. 그리고 21년도 토탈로 보니까 11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토목큐브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한 발 빠르게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한 겁니다. 이게 지금 토목큐브가 이제 3분기에 발표된 매출과 성장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감원 다트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지금 3분기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 매출은 63.18%, 아니 63억 1,800만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시면 수출이 지금 올해 69.5%를 차지합니다. 내수가 22.4%, 전체 매출에서 내수가 22.4, 수출이 69.5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보시면 내수가 54.5, 수출이 40.9, 그리고 23년도는 내수가 35.2, 수출이 62.4,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3분기까지 수출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토목큐브의 해외 거점망이 굉장히 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은 소모품과 소프트웨어 내용을 보시면, 이 소모품과 소프트웨어는 제가 얘기했죠.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홀로토모그래프의 제품을 팔게 되면 그 판 것을 판독하려면 이 AI에 따르는 그 소프트웨어를 또 매달 돈을 내는 그 내용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게 구독 서비스인데, 그게 지금 보시면 내수에서 나온 게 3,900만 원, 수출에서 나온 게 2억 1,400만 원, 3분기까지. 작년 토탈로 보게 되면 24년 토탈로는 여기서 나온 게 1억밖에 안 되고 23년도에는 4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는 수출 분야에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구독 서비스가 2억 1,400까지 올라왔다는 점. 그래서 토목큐브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이 인공지능의 구독 서비스를 같이 하는 이 투트랙 수익 모델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지금 성장 가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기타 이제 워런티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워런티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미한 거죠. 부가 서비스. 이 부가 서비스 워런티에서도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2억 원 정도. 작년 4,200, 23년도 꽝.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출 모형은 워런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구독,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이 세 가지 수출을 간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3분기까지 63억 1,800 정도의 매출을 실적 올렸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걸 볼게요. 여기 한 번 더 이걸 보고 갈게요. 수주 상황을 보시면 올해 수주를 3분기까지는
88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88억 5천만 원을 수주를 한 건데 납품은 63억 1,800을 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25억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수주를 받아놓고 제품을 못 보내서 실적을 못 잡았던 사례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4분기까지는 무조건 달성해야 될 매출이고, 이것 플러스 4분기에 얼마 정도의 더 추가적으로 수주 성장률과 수주 잔고를 받아내느냐,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조금 가서 또 볼까요? 이것도 같이 보고 가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토목큐브의 이제 그 잔고를 보시면, 토목큐브는 지금 이렇게 보면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매출 채권, 보증금 등이 있잖아요. 당 분기라는 것은 3분기까지의 현재 토목큐브의 지금 현금성 자산. 여기는 이제 외화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3분기 말 9월까지 지금 달러로 330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어요. 330만 달러를 지금 홀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로 환전 안 한 거죠. 그리고 엔화로, 매출 채권이, 이게 원이네요. 33억 정도의 돈을 지금, 달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5억 5천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고요. 작년에는 보게 되면 한 6억 9천 정도의 이제 그 외화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한 33억 정도의 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자산 내려오시면, 지금 현금성 자산은 토탈해서 70억 정도가 통장 잔고에 있는 거죠.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통장 잔고가 7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상품. 회사가 이제 이렇게 캐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금융상품에 넣은 돈이 한 220억 정도의 돈을 지금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17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토탈로 보게 되면 한 312억 정도의 현금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큐브가 굉장히 알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금 걱정은 전혀 하나도 할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세계 탑 클래스에 있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시면, 본사 영업팀이 5명의 직원이 있고,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4명의 직원이 있고, 그리고 독일 자회사에 4명이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은 어떤 일을 하냐? 회사의 이제 그 제품 포트폴리오에 미주 지역 영업을 다 총괄하는 거죠. 미국이 그 넓은 대륙에서 4명의 직원 가지고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커나가면 판매망을 넓혀가겠죠. 아무튼 이 4명 정도의 직원이 미국의 자회사가 있다. 그리고 미국 지역의 영업이나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 자회사도 4명이 있는데 역시 똑같고, 여기에서 중동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내수와 수출, 제품, 소모품, 워런티에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나, 그걸 올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내수에서는 직접 판매가 14%, 그리고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 올린 게 8.4%, 내수 매출이 한 22% 되는데 거기에서 14%는 직접 판매였어요. 근데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마진 단가가 높아가지고 대리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이 8.4. 수출 보세요. 수출 구도에도 보게 되면 수출은 22.5%가 직접 판매, 대리점이 47%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토목큐브가 직접 판매를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거기에 의해서 계속 AS라든지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또 마진 단가를 높여가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소모품과 워런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리점과 직접 판매가 혼종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직접 판매 부분은 앞으로 늘려가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크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죠.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파크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파크 시스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파크 시스템이 지금 오늘 현재 주가가 얼마나 잠깐. 오늘 주가 현재 21만 3천 원이죠. 액면가 500원짜리 주가가 21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 3분기까지 성장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근데 파크 시스템 상장 주식 수가 지금 몇 주냐면 액면가 500원에 한 700만 주 되죠. 파크 시스템이. 그러니까 700만 주 된 회사가 그 시가총액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파크 시스템이 2016년도 초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때 한 7,300원대 언저리했던 주식이 지금은 거의 한 10년 만에 7,000원이 거의 21만 원이 됐으니까 주가의 차별 모형이 됐죠.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의 그 회장이 창업자가 토모큐브의 사회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도 광학 현미경을 만들어서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확장되는 사례고, 그런데 토모큐브하고 영역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전혀 영역이 달라요. 그리고 토모큐브의 이 회사에 와서 파크 시스템즈 회장이 사회이사로 해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고 있는 편성이라서 토모큐브의 성장 모형은 파크 시스템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파크 시스템의 해외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해외망이 지금 70개의 이 직판 매장이 있어요. 70개의 글로벌 영업망이 있어. 그리고 16개의 지사와 연락사무소가 있어요. 이 파크 시스템은 70개의 이 영업망을 세계 시장 갖고 있어요. 결국 토모큐브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직판 매장은. 그리고 30곳 정도의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어요. 대리점인 거죠. 하지만 파크도 토모큐브처럼 진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벌면서 계속 직접 판매망을 늘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모큐브가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이 글로벌의 왜 영업망을 직접 판매망을 만들었을까? 그런 것부터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63개의 지점, 16개의 직영사무소, 그 다음에 16개 직영사무소가 있고 63개의 판매망이 있다는 거. 그 내용을 보더라도 파크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상장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첨단 과학 장비는 글로벌 영업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 살 수가 없잖아요. 대리점에서는. 대리점에 와서 내가 이 제품 사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마케팅을 만들어서 글로벌에서 영업을 해야 매출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토모큐브로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토모큐브 USA, 토모큐브 유럽, 독일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결산법인이고 다 100%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토모큐브의 이제 부채 비율, 당 분기, 그러니까 25년도 3분기까지의 부채 비율은 9%, 부채 비율이 9%입니다. 여러분 9% 부채 비율은 굉장히 드문 회사입니다. 거의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시는 거의 310억 정도 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은행 이자로 나간 돈이 없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금융 부분에 22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는데 220억에서 연간 벌어들인 아마 수익이 제가 보기에는 10%만 돼도 20억이고 5%만 돼도 10억인데 그 벌어들인 것 갖고도 여기 부채 이자를 전부 상환하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얘기했죠. 지금 토목큐브의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지금 토목큐브라는 장비가 홀로토모그래피는 지금 지금 여기 보면은 글로벌에 있는 임상의학 그러니까 병원이나 글로벌 신약 회사들이 새로운 약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됐어요. 한 적어도 5년인가 6년간의 그 약을 계속 동물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그 약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를 반드시 FDA에 그걸 첨부를 해야 FDA가 받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금지, 앞으로 동물 실험 단어를 삭제한다. 대신에 AI 모델이나 오가노이드 등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첨부를 해서 신약 허가를 받아라.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상원도 찬성, 하원도 찬성하는데 지금 상원은 통과됐어요. 그리고 하원도 지금 심의 중인데 이게 이제 인류주 내에 서명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 있지만 12월 16일 날 통과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안이. 그리고 지금 빠르면 올해, 늦어도 1월 중에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동물 실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서 약값을 낮추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많은 그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나 병원이 이런 데서는 신약을 할 때 세포, 이 오가노이드라는 게 뭐냐면, 오가노이드가 뭐냐면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폐암에 걸리면 그 사람의 폐 줄기세포를 딱 떼서 배양을 해서 그걸 배양을 하면 그게 폐의 인공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양을 시키면 그게 그 사람의 폐에 똑같이 장기가 되고 동물보다 더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약을 딱 써보면 이 항암제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검사하는 장비가 토목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프 장비가 세계 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꺼운 오가노이드도 이게 두께가 오가노이드도 줄기세포의 오가노이드가 두께에 따라서 이 홀로토모그래프 장비가 다른데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한국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버전 2까지 낸 회사는 토모큐브밖에 없고 토모큐브가 계속 5년 정도의 글로벌 기술 격차를 내면서 앞서가고 있어서 오가노이드 미국에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결국 토모큐브로 다 모든 것들은 집중화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신한증권 리포트였거든요. 그리고 키움증권이 12월 달 리포트를 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약할까?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그리고 이 부분은 의료 장비예요, 의료 장비. 신약이 아니라 의료 장비. 그리고 지금 토모큐브는 글로벌 빅파마하고 이 분야에서 지금 두 군데랑 계속 공동으로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도 내년 어느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글로벌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자본금은 괜찮은가? 그리고 부채는 괜찮은가? 기술력은 세계 탑인가? 그러면 파커 시스템즈 같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그 상장 가치를 보는 거죠. 이미 주가도 올해는 16,000원에서 6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49,000원 언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계속 올해도 3배 이상의 주가 성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서울대 동아리에서 주식투자 동아리에서 토목큐브를 미래 가치를 분석했을 때는
어느 시기일지 모르지만 28만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서울대 동아리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토모큐브가 글로벌 재생의학 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의료 용어로는 글로벌 재생의학이라고 합니다. 오가노이드 장기를 재생시켜서 거기에 세포를 토모큐브의 이미징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게 의학을 도와주는 재생. 이게 이 분야가 엔비디아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메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것은 이렇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토모큐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직영법인이 미국과 독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케팅, 기술 지원, 대학병원 로비, 대학병원 영업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리고 권역별 대리점, 토모큐브가 현재 권역별로 한 50여 개국의 대리점망을 갖고 있다. 30개.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시아, 일본, 중국, 호주 등등의 기본적으로 30개 정도의 전문 대리점 파트너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직영 대리점은 2곳이지만 30건 정도의 직영 파트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매망과 마케팅을 할수록 아마 이 부분은 매출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이제 토모큐브가 내년도에 아까 그 미국에서 이제 동물 실험 금지 법안이 확정되면 훨씬 더 그 부분이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여기 있는 산업용 확장,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유리 기판, 디스플레이 검사, 산업용 정밀 측정 분야로도 영업망을 늘려가고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이 장비가 지금 올해까지는 데모 버전으로만 계속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실물 장비가 나오는 거고 아까 그 대리점 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 마케팅을 통해서 여기 있는 3D 그 다음에 솔루션도 팔지만 산업용에 있는 이 검사 장비까지 지금 실물 장비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테스트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내년도 그 3분기 이후에 실제 납품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성장 가치로 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한 매출이 그 증권사들이 보기에는 105억에서 110억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5억 정도만 증권사가 보는 가치에 부합하고 내년도에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것은 흑자가 나서 이제 그 적자를 탈피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이런 이 글로벌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흑자 전환 시점에 주가의 탄력성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 속도는 봐야 되겠는데 적어도 3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짧게 보지 말고 좋은 주식은 계속 한번 가치 투자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20년도의 매출은 8억, 21년도 16억, 22년도 18억, 23년도 37억, 24년도에 59.3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거의 38억을 했는데 3분기까지는 65억 정도 했으니까 64억 정도 했으니까 올해 최종 흐름은 더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모큐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버전 2로 제가 좀 업그레이드 흐름 보여드렸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매출이 나오고 전략적 변화가 있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가치의 이익을 더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6일이고요.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성장 가치를 갖고 있고 그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고 한 번 더 이제 주식 가치를 좀 잠깐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지금 아마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49,900원까지 갔다는 종목이 47,700원을 깨버렸으니까 장중에. 그랬을 때 아마 굉장히 아마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지금 일봉인데 쭉 올렸다가 쭉 뺀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맞물린 차익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시장에서는 많은 단기 투자도 있고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쏙 들어왔다 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이 계속 일어나죠.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계약건이라든지 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가는 또는 테마가 돼서 강하게 수급이 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점은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 지금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은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죠. 윗꼬리 아래 굉장히 강하죠. 이 부분은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차익 매물을 내놨을 때 쑥 빠질 때 이렇게 꼬리가 나온 거예요. 오늘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나왔다는 것은 급하게 매물을 털고 나가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걸 또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슉 좁혔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49,000원 언저리고 25년도 뭐 글로벌 종가가 얼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5만 원대를 넘어서 마감돼 주기를 희망하는데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를 계속 도와준 흐름. 오늘도 지금 개장 30분 만에 굉장히 매물 거래가 강했다가 30분이 넘어가면 거래량이 뚝 당기면서 불잖아요. 이 흐름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개장에 30분 안에 흔드는 큰 손들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가치, 성장가치, 글로벌 이슈, 재무구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한번 홀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가치를 보게 되면 주봉도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보게 되면 봉 하나가 일주일인데 올해 1월부터는 거의 한 4월까지 이렇게 조정을 거쳤다가 작게 한 3주에 고점 탁 높이고 그리고 거의 한 두 달 반 정도 탁 거치고 행보 차익momen을 거쳤다가 또 한 번 확 올렸다가 하고 그리고 한 6주 정도 7주 정도 조정 거쳤다가 한 2주 바짝 세웠다가 또 3주째 이런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추세 가치는 계속 매물대를 받아내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구조는 그 선상에 있는 건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이 개별주는 워낙 뭐 3,000주, 5,000주 가는 사람이 2,000주씩 던지기 시작하면 1,000원씩 뚝뚝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 흐름은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요. 나온 매물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술력은 좋은가? 글로벌 영업망을 갖고 있는가? 성장 가치가 있는가? 그 정도로 아마 종목을 판단하는 그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삼성 SP 홀딩스도 제가 데이터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도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일반 유튜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투자 가치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 시장에서 큰 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략적 투자를 하시라. 삼성 SDI를 200주 갖고 계시면 100주 정도를 여러분들 일기 회원님들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교체 매매를 통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64만 원대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토모큐브 흔들림도
굉장히 강한데 회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고 분석 가치를 드리면서 오늘 토목구비의 분석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